부모가 된다는 것은 보살핌의 대상에서 보살핌의 주체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나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듯이 나 역시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과정으로 들어가서 보살핌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 변경됩니다. 두 번째로 조력자의 역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출생 후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기까지 발달을 촉진시키고 도움을 주는 것이죠. 단지 생물학적인 관계를 떠나서 자녀와 애착 관계를 맺기 때문에 부모 되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입양부모, 위탁부모, 대리부모 등도 부모 되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이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는 모방의 달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것이 부모의 책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애정과 훈육을 번갈아 가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아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애정적 행동만을 하는 것이 부모는 아닐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아이를 따끔하게 야단치고 규칙을 세우며 상벌 체계를 이용하여 훈육해야 합니다. 부모의 유형은 크게 헬리콥터 부모, 불도저 부모, 컨설턴트 부모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헬리콥터 부모는 아이의 주변을 맴돌며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부모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마마보이, 파파걸, 온실 속의 아이, 치맛바람 등의 표현이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도저 부모는 아이의 생각을 무시한 채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오길 강요하는 부모를 말합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사명감이 있지만 자녀에게 시도 때도 없이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는 부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컨설턴트 부모는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한 발 뒤에서 점검하고 조언해주는 부모를 말합니다. 해당 유형의 부모는 자녀를 건강하고 독립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각 유형별 부모와 자녀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먼저 헬리콥터 유형의 부모는 지나치게 애정적이며 규율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목표가 없고 자기 통제력이 낮으며 의존적이고 참을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불도저 유형의 부모는 애정의 표현이 낮고 처벌적이며 규율을 맹목적으로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공포와 두려움이 많고 좌절감과 적개심을 동시에 갖게 되며 억압된 어른으로 자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컨설턴트 유형의 부모는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반응적이며 아동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훈육을 펼칩니다.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타인에게 협조적이고 배려심이 깊으며 자기 신뢰와 자기 통제력이 뛰어난 활기차고 다정한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자녀 양육에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4가지는 보상과 처벌, 일관성의 유지, 감정의 조절, 연습과 노력입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통해서 아이의 행동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기분에 따라 아이에게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되며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를 꾸짖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자녀를 잘 키우려면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며 적절한 연습과 노력을 통해 양육 태도와 기술을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바람직한 4대 육아 원칙은 지지적이고 민감하며 반응적이고 일관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도 지켜야 할 순서가 있죠.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는 우선 자녀의 말을 충분히 경청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아이의 생각이나 의견을 묻고 아이 스스로의 대안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의 대답을 경청한 후 부모의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부모의 대안에 대한 아이의 반응과 평가를 확인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합니다. 교환한 의견에 대해 적절한 타협을 한 후 결론을 내립니다. 내려진 결론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충분한 지지와 격려를 해 주어야겠지요. 사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러 화가 나는 경우 대부분의 부모들은 무조건 야단을 칩니다. 그러나 자녀를 야단치는 것에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녀를 올바르게 야단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쳐서는 안 됩니다.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어 야단치면 안 됩니다. 아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만 야단을 쳐야 합니다. 형제, 자매 또는 남매를 비교하면서 야단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야단을 치는 목적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의 인격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고쳐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절대 때리면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야단을 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아야 합니다.